자, 오늘 주제는 몸이 찬 것은 병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몸이 찬 것이 뭐가 큰 병이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찬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다에 가보면 따뜻한 물이 있고 찬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찬 곳에 사는 물고기를 따뜻한 환경에 갖다 놓으면 병이 들고 죽습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냉한 것이 찬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몸이 찰 때 생기는 증상이나 병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손발이 차다. 특히 남성보다도 여성의 경우에는 손발이 찬 것이 큰 흠입니다. 이럴 때는 병이 아니라 흠이에요. 손발은 비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찬 사람은 대개 위장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은 손발이 따뜻해야 되고 남성은 손발이 차야 됩니다. 손발이 따뜻한 사람은 좋을 것 같은데 중풍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잘 생길 수도 있는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 사람과 더운 사람이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체질입니다. 네. 손발이 찬 사람들을 보면 소화도 잘 안 되지만 여성의 경우 생리가 자꾸 뒤로 늦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늦춰진다는 것은 생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고 생리가 앞으로 당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당겨지는 사람은 몸이 더운 사람이고 스트레스에 쉽게 손상되고 노출 많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찬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됩니다. 차면은 기능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기능이 원활치가 않아요. 위장 기능이. 위뿐만 아니라 장의 기능도 원활치가 않아요. 추우면 어때요? 오그라들잖아요. 또 손발이 냉한 사람들 보면은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임 때문에 난임 때문에 환자가 내원했는데 아무리 들여다보고 검사를 하고 뭘 해도 원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냉한 것이 원인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면 냉하다는 건 뭐냐면 겨울이라는 뜻이에요. 겨울. 내 몸이 겨울 상태예요. 내 몸이 겨울 상태에 겨울에 싹이 터요? 안 텄니다. 겨울에 버러지가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충이라든지 자궁난소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대변이 좋지 않고 설사를 잘합니다. 대변이 좋지 않다는 것은 쾌변이어야 되고 굵게 잘 봐야 힘이 좋은 거고 건강한 건데 대변이
시원찮으면서 설사 비슷하게 항상 나오는 것은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볼 게 아니라 변이 묽고 설사 비슷하게 나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치료해주면 허리가 치료됩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 외에 기침도요. 차서 오는 기침이 있어요. 더워서 오는 기침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문진을 통해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손발이 차냐 또는 입술이 푸르냐. 입술 푸른 것은 몸이 차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기침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이중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인데 그게 기침이 치료가 돼요. 10년 이상 된 기침 환자가 냉에서 오는 기침인데 기침약을 먹어서 나아요? 안 나. 그런데 감히 이중탕을 썼더니 낫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차서 오는 기침이에요. 차서 오는 요통. 날씨가 춥거나 안 좋으면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고 쩔뚝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다리 시림, 무릎의 통증. 대개 몸에서 상체는 덥고 하체는 찬 사람을 보면은 하체가 엉덩이가 크고 배꼽에가 있고 허벅지가 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궁이 차고 하체가 찬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릎의 통증이나 다리 시림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하체를 따뜻하게 하고 순환되게 하면 허리에 무릎의 통증, 다리 시림이 치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떠냐면 생리전 몸살 증후군이 있습니다. 생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궁이 냉하니까 순환이 안 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재해 때. 그게 생리전 증후군이에요.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하체로 튼실한 게 특징입니다. 덩치가 큽니다. 얼굴에 김이나 잡티가 많습니다. 입술이 푸릅니다. 발목의 통증, 낭습, 복통. 복통 이게 차서 오는 복통이 제일 많아요. 물론 뭐 식적 복통도 있고 열 복통도 있는데 식적이라는 건 저녁을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서 냉에서 오는 복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리통, 배란통, 배란통도 마찬가지예요. 배란기가만 되면 몸살을 하듯이 찌뿌하게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하체가 굵어요. 자궁이 찬 거죠. 자궁에서 차서 순환이 안 돼서 하체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부푸는 거예요. 피부병도 대개 열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만 냉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 과민성 대장 증상, 구내염, 입안 허는 것이 배가 차서 배가 냉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 흘림, 냉대하, 다 알게 하열, 자궁이 닫을 때 닫고 열을 때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열을 하는 거예요. 하지 부종, 음낭수종, 탈장, 만성 변비. 변비가 있으면 대개 사하제를 쓰죠. 대변 나오게. 장이 차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변비가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면 변이 풀려요. 그런 사람은 따뜻한 물만 먹어도 변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의 통증, 알레르기성 비염, 갑상선 질환, 심장 질환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심장 질환, 심통이 나타나요. 냉에서 심통이 나타나요. 그런 거는 본인은 괴로운데 가서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냉심통이라는 게 있어요. 손발이 차고 입술이 푸른 사람. 얼굴이 함한 사람이 냉심통이 잘 와요. 이와 같이 한의학적으로 몸이 찰 때 생기는 증상이나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다, 덥다 이것은 굉장히 한의학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몸이 찬 사람의 한의학적 원인 4가지. 고름형이라는 건 뭐냐면 눈이 쑥 들어간 형이에요. 눈이 들어간 사람 있죠. 가수 중에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함몰형이죠. 이게 턱이 이렇게 주걱턱 같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몸이 찬 사람이에요. 배가 찬 체질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배꼽이 쑥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얕아요. 배꼽이 이렇게 나와 있거나. 그다음에 양어 체질, 자꾸 살이 쪄요. 먹는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자궁이 냉한 사람들은 하체 비만들이 잘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에 맞는 그런 약들을 쓰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냐? 더운 물에 사는 물고기는 찬물에 가면 죽는다. 죽는다까지 얘기했어요. 병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병드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지만 아무리 냉한 체질이라도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어느 정도 개선해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몸이 차다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큰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다, 몸이 덥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찾아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다양한 질환의 병명을 진단받은 환자들도 병명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처방을 받는 것보다 환자의 체질을 파악하고 흠을 찾아내 그 흠을 보완하고 치료해주면 자연스레 병이 낫고 건강까지 찾는다는 게 한의학의 이론인데요. 몸이 찬 것 역시나 내 몸의 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흠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면 몸이 찬 걸로 인해 찾아왔던 질환들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몸이 찬 것은 큰 병이다란 한의학적 이론이란 주제로 몸이 찬 원인과 증상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의 강의 시간에 이어 이번엔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조성태 박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 몸이 냉한 사람을 치료하셨던 사례 중에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 정말 추위를 많이 타고 다양한 불편한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몸이 차다는 흠을 발견하고 그 흠을 보완해 주니 전신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좋아졌던 그러한 아주 환자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가 몸이 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네, 어려서부터 추위를 많이 타고 추위에 민감한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몸이 찬 체질이 되게 많습니다. 젊어서는 그래도 에너지가 있어서 버텼지만 기본적으로 차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기란 쉽지가 않죠. 네, 이 몸이 찬 사람들 중에 홍삼을 먹고 고쳤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한약이 잘 듣나 봅니다. 네, 냉한 체질에는 한약의 효과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한약 말고는 냉하다, 덥다 이런 이론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한의학이 중요한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은 혈액순환을 시킨다는 것이고 혈액순환을 시킨다는 것은 면역력을 좋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한약 아니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몸이 차다 해서 이런저런 약재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재에는 독이 있는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독성이 발효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처방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약재나 홍삼 같은 약이 열독이 쌓이면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해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한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약재를 조합하여 오래 복용했을 때에도 안전하게끔 배합하는 것이 바로 한의사의 기술인 것입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란 표어가 있잖아요. 네. 전문가를 통한 복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죠. 생긴 모습은 어땠나요? 네, 160에 52kg 정도 되는 체형이셨습니다. 이분은 보자마자 쉽게 파악이 됐는데요. 눈이 쑥 들어가고 턱이 나오면서, 턱이 이게 주걱턱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함몰된 듯한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사람은 태생적으로 냉하다, 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병이 오더라도 냉해서 잘 나타나는 체질이라는 것이죠. 냉하고 차면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얼굴도 함몰되었나 봅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분들은 대개 유두, 젖꼭지가 함몰되어 있습니다. 한쪽 젖꼭지가 함몰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니 한의학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증상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만 대상포진이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순환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늘 피곤하다. 피곤하면 뭐 인삼 뭐 이런 거 드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 사람은 따뜻하게 해주면 순환이 잘 되고 기혈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피곤이 없어지는 겁니다. 속이 안 좋고 미식미식 잘하면서 더부룩하고 특히 겨울이 되면 더욱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고 설사를 잘하는 편이며 생리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생리 때만 되면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안구 건조증 있으면서 눈이 침침하고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고 입술이 포진이 잘 생기고 입안이 구내염이 잘 생기고 손이 늘 축축하게 손바닥에서 땀이 나고 몸이 안 좋으면 혈압이 자꾸 오르고 어지럽다는 이러한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 증상들이 있는 환자였네요.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이분은 말씀드렸듯이 권룸형이라고 그래서 몸이 찬 체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가서 치료를 해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이 고름형이기 때문에 당신은 찬 체질이기 때문에 차서 순환이 안 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면 아주 쉽죠. 몸이 차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자는 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와 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를 따뜻하게 하고 운하작용, 운행작용, 순환작용입니다. 운하작용을 강화하는 삼출건비탕, 이중탕을 번갈아 투여하였는데요.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네, 놀라운 결과라니 궁금합니다. 네, 약을 한 재 쓰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몸이 그렇게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증상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느낌이 처음부터 편안하다. 나한테 맞는 치료를 받은 거거든요. 몸이 늘 차고 긴장되어 있었는데 이게 덜하고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들면서 눈이 사르르 녹듯이 이분이 긴장이 풀면서 편안해지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긴장하는 것도 차서 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이에요. 배가 따뜻해지니까 설사도 안 하고 소화도 차츰 좋아지면서 아랫배가 따뜻해지니 자궁도 같이 좋아졌으며 배가 차서 허혈이 떴는데 이것이 해결되니 입안이 헐지도 않고 구내염이 안 생기는 거죠. 어지럼증도 없고 눈도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혈압도 정상화되니까 너무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손끝 발끝으로 원활해지니까 관절의 통증도 많이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약은 혈압약이 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혈압이 안정되었고 통증을 없애는 약이 아닌데도 통증이 줄어들었으며 소화제가 들은 것도 아닌데 소화도 좋아졌던 것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위장이 제 역할을 해서 소화장애가 치료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한꺼번에 치료되는 것은 한의학이 잘만 원인이 발견이 되고 체질이 판단이 된다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의 본질은 그 사람의 흠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체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사람의 흠을 보완하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몸은 좋은 환경만 마련되면 자연 회복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한 증상들이 하나하나 저절로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네, 오늘 치료 사례에서도 다시 한번 한의학의 신비함과 논리적 이론의 중요성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깊은 병일수록 체질 파악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딘가 불편함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꼭 한번 한방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공유해드리고요.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건강 고민은 대구에서 김다희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김다희 님은 과연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방송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꼭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멀리 있어 우선 상담부터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생인데요. 어려서부터 손톱, 발톱이 얇고 조금만 긁히거나 해도 쉽게 찢어지더라고요. 좋다는 손톱 영양제 같은 걸 꾸준히 발라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손톱, 발톱이 저희 아이처럼 약한 건 한의학에서 볼 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고치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꼭 알려주세요, 박사님.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대구에 사시는 김다희님 꼭 한번 박사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자녀분의 건강을 상담해 주셨어요. 네. 이 손톱, 발톱이 얇고 찢어지는 증상, 왜 그런 걸까요? 네. 손톱, 발톱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손톱, 발톱은 간하고 쓸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보다 쓸개가 더 연관이 많습니다. 쓸개가 나쁘면, 쓸개가 약하면 손톱이 얇아지고 잘 찢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고 불을 끄고 자질 못합니다. 무서워서. 또 편도가 커서 편도가 잘 붓고 고열이 잘 납니다. 그래서 고열이 난다고 고열만 떨어뜨리는 것이 치료법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담을 좋게 해주면 손톱도 든든해지면서 편도가 붓는 것도 덜하고 고열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톱이 얇으면 손톱 영양제 바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담을 좋게 해주는 인숙산 같은 약으로서 담을 좋게 해주면 바로 손톱이 도톰하게 정상화되면서 찢어지지도 않고 고열도 안 나면서 겁 많은 것이 많이 좋아집니다. 겁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많으면 사실은 커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 발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섭고 두려운데 뻗어나가는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속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김다희님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대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대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몸이 찬 것은 큰 병이다란 한의학적 이론이란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